이분이 가장 최근에 올린 트윗에서 뭐라고 했냐면 승인 확률은 35%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알고라는 미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비트 다음은 알트 시즌. 촬영 시각은 3월 12일 낮 12시 50분경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면 다음은 뭘까라고 했을 때 매트릭스 설립자가요. 매트릭스 맞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지한 있고요. 그거 말고 공동 설립자 다니엘 얀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비트코인 최고가를 경신한 다음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역대로 봤을 때요. 이거 아시죠? 알트 시즌의 경로인데 일단은 비트코인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더리움이 오르죠. 그 다음에는 라지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알트 시즌이 옵니다. 이때는 시가총액 작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폭 10배, 20배 오르면서 그야말로 시장이 뭔가 돈이 넘쳐납니다. 여기저기서 뭔가 큰 수익을 거뒀다라는 수익 인증들 나오고 있고요. 머니플로우 보시죠? 머니가 이렇게 오고 여기 오고 이렇게 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과거에 알트 시즌이 왔던 경로를 보자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올라요.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오르려면 이더리움에 매수세가 들어가야죠. 자, 이더리움에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나요? 외부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코인의 상승의 트렌드 순환 구조로 봤을 때는 비트를 팔아서 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신규 자금 유입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알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의 흐름이었거든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만약에 과거와 같은 흐름이다라고 하면 알트 시즌이 오는 게 조금 이르다 혹은 알트 시즌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비트를 팔아서 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비트코인 매수 자금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자금이 있지만 비트를 팔아서 알트를 산다? 라고 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CIO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알트코인에 투자 라고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제가 오히려 보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과거 알트 강세 시즌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제한했다. 왜? 비트 팔아서 알트 샀기 때문에. 하지만 24년 랠리는 ETF를 통해 유입된 신규 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때문에 이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대체되는 시즌이라기보다 모든 코인을 위한 시기에 가깝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야지 알트 시즌이 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안 줄어도 알트 시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밈코인 시즌은 왔습니다. 트레이더들은 현재 강세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그중 하나로 밈코인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기적으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관심을 돌릴 것. 일단 시작은 과거에는 여기서 보면 패스가 이더리움으로 왔었는데 이번엔 밈코인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밈코인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시가총액 큰 코인, 알트코인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라서 이더리움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더리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자면요. 가격이 이더리움 역시나 큰 조정 없이 잘 오르고 있어요. 문제는 뭐다? 이게 진짜 오른 거 맞아? 라는 겁니다. 사실 이더리움 가격을 볼 때는요. 이더리움의 달러 대비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강세냐? 이 강세의 정도에 따라서 알트 시즌이 오냐 아니냐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볼까요? 오히려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23년 초에 비트 ETF 다음은 이더리움 ETF야 라고 하는 기대감에 갑자기 올랐었죠. 갑자기 올랐지만 지난해 9월 말에 고점은 또 회복을 못했어요. 물론 단순 가격으로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랐지만 상대 가격으로 보자면 고점을 회복을 못한 상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르는가 싶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르고 떨어지고 지금 오르고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다시 오를까 아니면 여기를 떨어질까? 네, 아직 찐반이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거냐? 찐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대비한 가격은 많이 올라서요. 이더가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열해 봤을 때 1등은 당연히 금이고요. 비트코인이 8등이 됐고요. 이더리움도 SPDR S&P 500 ETF를 제치고 20위에 올랐습니다. 얼마트 바로 밑에 있고요. 조금만 더 오르면 테슬라까지 제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저도 이더리움을 좋아하고 저도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진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통한 연간 수수료, 트랜잭션 수수료 같은 게 되겠죠.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2년 초 이후 처음입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고 트랜잭션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간 가격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단기 보유 주소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뭐야? 트레이더들이 복귀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에 드디어 상승 가능성을 보고 트레이더들의 관심 대상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뭔가 미래 가격에 대한 좀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더리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마 5월 23일에 있을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마지막 의사결정일일 것 같습니다. SEC 관계자가요, 어쨌든 간에 뭔가 그 관련 운용사 그리고 뭐 거래소와 미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요,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코인베이스는 규제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유가 이더리움에서도 동일하거나 더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승인을 바라는 업계에서는 논리가 이거예요. 야, 비트 현물 ETF도 했으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죠. 다만 그걸 SEC가 받아들일지 어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SEC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뷰에서 야, 이더리움 현물 ETF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사전 판단 안 해.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SEC죠. 사실과 상황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고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아직까진 잘 모른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논리 구조로 봤을 때 일단 승인하고 그 다음 규제가 바람직하다. 선승인 후 규제 에 대한 그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 있는 보도를 신속하게 해준 분인데요. 내가 봤더니 5월 승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데드라인이 오는 ETF 승인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 23일이거든요. 그 전에 있는 그 결정일은 다 미룰 수가 있는데 5월 23일에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또 시장에서 베팅을 하거든요. CME 패드와치 뭐 금리 결정하는 그런 시장 베팅처럼 폴리마켓 이더 현물 ETF 5월 승인 예상 확률이 36%라는 겁니다. 50% 밑이에요.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와 함께 에릭 발추나스 이 두 명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거의 작두탄 듯이 정확히 예측을 해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 트위터만 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커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승인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막 거봐 됐잖아 이러면서 그간 나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됐어 막 이런 그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 승인 확률 90%다 뭐 이러면서 거의 된다 확실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됐어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초반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에는 이더 현물 ETF 승인 확률 70%로 봐 5월달에 될 거.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SEC 위원장이 약간 부정적인 인터뷰를 몇 차례 접하고 나더니 승인 확률 50%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더니요 이분이 가장 최근에 올린 트윗에서 뭐라고 했냐면 승인 확률은 35%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5월에 안 되면 연내 승인 어렵다라는 겁니다. 야 5월에 안 해주면 사실 더 해줄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불안합니다. 게다가 컨센시스 법률 자문위원은 SEC가 이더 현물 ETF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왜? 미등록 증권. 이더리움은 미등록 증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컨센시스가 어떤 건가요? 이더리움의 인프라 개발사예요. 거기 법률 자문위원이 아무래도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니까 이더리움 쪽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법도 한데 여기 자문위원이
안 될 것 같아. SEC의 입장은 이더리움은 미등록 증권이야. 그러니까 ETF 안 돼라고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헬스키 익스체인지 CEO가요.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먼저 나오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블랙락. 지금까지 블랙락이 보여준 파워, 그리고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들,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영향력을 봤을 때, 지금 레리 핑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했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큰 그림은 뭐냐면 모든 것의 증권화거든요. 모든 것의 토큰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간의 자산을 뭐 토큰화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 증권, 채권, 부동산 다 토큰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토큰화의 인프라,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락 같은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를 블랙락이 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산 운용 약간 사업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ETF가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ETF들 있잖아요. 수수료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또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박리 담회 전략으로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블랙락이 수수료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 수수료가 0.25%예요. 수수료 굉장히 낮네. 옛날에 그 비트코인 선물 ETF 나왔을 때 2%씩 선물 ETF는 1% 받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막 2%씩 받고 이랬잖아요. 그럼 0.25면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ETF와 비교하면 0.25가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 나오잖아요. 아마 비트코인 ETF보다 수수료가 약간 더 높거나 혹은 그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다른 ETF에 비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을 당연히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락이 열심히 비트코인 ETF를 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ETF도 약간 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간의 레리 핑크 회장의 발언도 봤을 때 이더리움을 ETF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뭔가 그런 그 희망, 그 노력,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여전히 5월 승인 가능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75%로 예상한 크립토 마켓 메이킹 업체 GSR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블랙락이 뭔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비해서 인력을 충원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블랙락을 믿고 있지만 뭐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전문가들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있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밀고 있다. 그래서 5월 23일 어떻게 결정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알트코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AI 메타 역시 샘 알트만을 봐야 되네요. 제가 월드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드코인 흐름이 그닥 좋지 않다. AI 메타의 대장주로 월드코인이 조금 뭔가 좀 내려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AI 메타의 대장코인은 월드코인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웬걸. 샘 알트만이 오픈 AI 이사회에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치고 올라와서 뭐 20%, 뭐 30% 오르면서 바로 뭐 전고점 찍었습니다. 10달러 임박이라고 했는데 뭐 12달러까지 갔었나? 뭐 엄청 올랐어요. 역시 AI 메타는 샘 알트만 봐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월드코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갓비디아 두 가지 봐야 되죠. AI 메타, 샘 알트만, 오픈 AI 혹은 엔비디아 봐야 되죠. 자, 골렘 네트워크 프로덕트 책임자가 엔비디아 컨퍼런스 참석한다라고 하니까 골렘이 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이 미는 디핀, 탈중앙화 인프라스트럭처, 이 디핀이 또 뭐 메사리 등등 여러 가지 크립토 전문가가 꼽은 올해의 주요 메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스토리지를 언급했어요. 이 스토리지 이게 대장코인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탈릭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비탈릭이 언급하면 가니까 이 비탈릭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메타가 무엇인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밈 가고 AI 가고 또 며칠 전에는 또 게임파이가 엄청 갔습니다. 네, 갈라, 샌드, 엑시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약간 메타가 돌고 도면서 가는데요.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혹시라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메타에 편승을 하고 있는지 또 해당 메타의 대장 코인인지를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요.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 뭐 여러 가지 그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약간 장투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투자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